예, 안녕하십니까. 나는 PM이다. 제 40일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후. 자, 오늘 저희 나PM 40일의 방송은 좀 특별한 방송인데요. 네, 너무 갑작스럽게 근데 말씀을 드리게 된 것 같아서. 한 달에 한 번 얘기한 건데. 네, 갑작스럽게 뭐 사전에 어쨌든 예고는 없었죠. 네. 근데 뭐 저희가 하는 방송이 공영 방송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오다 보니까 CGV에서 무슨 독립영화제 한다 그러는데 그래. 약간 그런 성격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저희 시즌 2의 오늘 방송이 이제 마지막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이 시즌 2로 마무리를 짓고요. 시즌 3는 저희 멤버들이 다시 한번 좀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다시 시작을 할지 아니면 이제 각자 삶을 살 건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제 결정을 한 다음에 결정이 이제 확정이 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그 시즌 2의 종영에 관련된 저희 둘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바로 게스트 분을 이제 모시고 2부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오십시오. 가운데로 모시는 게 좋겠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가운데 앉으시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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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앉으시고요. 혹시 자료는 예. 제가 깜빡 잊었어요. 이거 보내야 된다는 걸. 제가 저쪽 출장 기간 동안에. 제가 오늘 대전에 갔다가 다른 사람 차 빌려 타고 오늘은 봤는데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일찍 와서 인사드리고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근데 한 분은 오늘 갑자기 미팅이 생겨서 저희 방송이 이렇습니다. 자, 일단 그 최영길 대표님이시고 박사님이신데 그 SEPMC의 대표님이시거든요. 근데 회사명이 SE 플러스 PM인 거거든요. 부장님 혹시 상무님 저기 SE가 뭔지 뭐의 약자인지 아시겠어요? 시스템 엔지니어라고 있어놨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저도 기계공학과 출신이기 때문에요. 대충 시스템 엔지니어링 그런 것들은 얻어들은 건 있죠.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최영길 대표님을 모시게 된 그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연히 이제 저쪽 방위사업청에 제가 그 PM하고 SE의 관계에 관련돼서 좀 강의를 부탁을 한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잠깐 특강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기 전에 저는 또 SE에 대해서는 생소한 분야니까 PM은 잘 알지만 그래서 자료를 막 찾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최영길 대표님의 그 학술대인가요? 거기 발표했던 논문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는데 되게 그 정리도 잘 돼 있고 글도 잘 쓰셔가지고 이분을 이제 모셔가지고 저희 방송에서 에세이를 좀 소개를 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진짜 사전에 알지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기존의 게스트분들 제가 아는 분들 섭외를 했잖아요. 그냥 연락드린 거예요. 거기 그 학술지 발표에 보면 이메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또 약간 옛날 회사 이메일이었는데 어떻게 연락이 됐어요. 지메일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연락을 드렸더니 오케이 하셔서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또 저희 방송을 이미 알고 계세요. 몇 분 들었어요. 들으셨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바로 잘 통했죠. 저희 방송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최영길 대표님 모셔가지고 SE가 프로젝트 관리와 관련성 있는 부분이 있고 약간 독립적인 부분도 있긴 해요. 그래서 지금 방위사업 쪽은 거의 SE를 다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SE를 PM 쪽에서 다루는 게 굉장히 의미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분을 모시게 된 거고요. 일단 저희 방송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기 앞에 카메라 보시고 간단하게 본인 소개 저희 방송을 위해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준비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이게 먼저
참 좋은 프로에 예, 뭐 방송 완전히 그 공영 방송은 아니지만은 유튜브에서는 PM 방송으로 자리매김을 한 것 같아요. 좋은 감사합니다. 방송에 저를 초대해서 고맙고요. 사실은 이거 나는 PM이다라는 것을 사실은 오석현 하나의 박사, 박사하고 옛날에 그 하나 탈레스 삼성 탈레스 시절에 같이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박사가 이제 저 PM 부분에 PMO 역할을 하면서 여러 군데로 좀 많이 활동을 맞습니다. 하고 그리고 또 이게 그저께 얼마 전에 출연을 했죠? 출연해가지고 책 쓸 때. 4차 산업혁명과 프로젝트 관련. 그때 이제 한번 링크가 돼가 있어가지고 한번 봤고. 그래서 여튼 여러 채널로 한번 제가 나는 PM이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눈여겨 한번 봤었어요. 사실 저도 뭐 애초에 PM 쪽부터 굉장히 관심이 좀 있다가 우연찮게 이제 CMY 컨설팅이라는 걸 하면서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좀 알아야만 제대로 컨설팅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SE를 다시 공부하게 됐고 그래서 이름도 그냥 SEPMC라는 이름으로 지었죠. 저는 그 회사 직장 생활은 LG CNS 아주 옛날이죠. LG CNS 되기 전에는 STM 그 정도로 역사로 올라가는데 하여간 LG CNS에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다가 몇 년 동안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회사의 전사 품질 경영팀으로 전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품질 경영팀에서 어떤 ISO 9001 품질 경영 시스템도 구축하고 전사 어떤 ISO 내부 심사 그 당시에 또 CMMI라는 것을 아마도 제가 생각에는 LG CNS 품질 경영팀에서 가장 먼저 CMMI를 연구를 시작한 게 아니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CMMI를 연구를 하고 파일럿하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어떻게 이제 삼성 탈레스에서 어떻게 좀 이렇게 연락이 돼서 삼성 탈레스로 제가 어떤 전직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도 이제 CMY를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쭉 하다가 품질 경영팀에서 일하다가 좀 지나고 나니까 기술연구소로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기술연구소의 기술기획 그룹장을 하다가 나와서 이제 컨설팅을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CMY 컨설팅을 했고 주로 저는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좀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이제 민수를 떠난 지가 좀 오래됐고 그래서 방산을 시작한 지가 이제 좀 됐기 때문에 아무튼 방산업체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아주대학교에서 이제 대학원에서 다니면서 어떤 시스템공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시스템공학 공부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좀 이렇게 무기체계 연구 개발한 사업이라든지 철도 개발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SE의 필요성을 느끼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회사를 차려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족한 소개를 드린다면 그렇습니다. 혹시 이게 PM 분야가 좀 좁아서 오석현 박사랑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네요. 어차피 옛날에 같이 근무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같이 근무하고 하나로 넘어가면서 오 차장께서 하나 시스템 이름이 좀 자꾸 바뀌니까 저도 헷갈리는데 하나 시스템에서 주 하나로 옮기면서 PMO를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가끔 이제 페이스북이나 좋은 소식 나오면 서로 이제 어떤 온라인에서 공유를 하죠. SNS로. 오석현 박사는 저랑 한양대 박사 그 후배 하면서 이제 알게 됐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대표님이 준비하신 그 SE와 PM의 관계에 관련된 이제 내용을 먼저 보고 또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고 그렇게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요청을 받아서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상은 오히려 차라리 그 오프라인에서 활동이 낫지 괜히 이거 온라인 나와가지고 제 바닥이 다 드러나지 않을까. 소위 명색이 시스템 공학 박사라는 사람이 이게 또 PM 쪽에서는 이게 나PM 방송이 많이 알고 있겠지만은 다행스럽게 아직 시스템 엔지니어 하는 그 도메인에서는 이걸 모를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 그게 다행일 수도 있고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제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대한 개념이 뭐냐, 그리고 왜 이런 걸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PMBOK도 있지만 또 시스템 엔지니어에도 국제 표준 프로세스라는 게 있어요. 예. 국제 표준에 근거한 프로세스들이 SE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요즘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통합이에요. 네. 사실상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것은 시스템 엔지니어링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따로 구분해서 별개로 생각할 여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죠? 뭐 개발과 관리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관리에 대한 통합이라는 이야기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SEPM이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네. SEPM 프로세스를 이렇게 조직에 우리가 내재화, 체득화시키려고 하면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좀 자료를 준비했어요. 네. 먼저 그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이야기가 SE 그러면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SE로 하는 사람들이 좀 봐요. 제가 예전에 뭐 어떤 회사에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컨설팅 기관 중에 교육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SE 교육을 좀 시켜달라라고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SE를 교육시키면 저는 당연히 SE는 시스템 엔지니어로 생각해가지고 SE에 관련되어 있는 그 교수님을 저 강사로 이게 넣어가지고 이제 강의를 마쳤는데 그 교육 담당자 그 의뢰한 사람이 저한테 굉장히 컴플레인했어요. 아니 왜 이게 굉장히 뜬구름 이상한 말을 하고 가시더라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저는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대한 어떤 유명한 교수님을 모셨고 그분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생각하는데 야 이상한 이야기만 한다는 이야기죠. 아차 이게 참 이게 큰 이게 커뮤니케이션 오류구나.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나 보면은 굉장히 용어 정의에 굉장히 명확하게 해야 된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어떤 분을 모시고 다시 이제 또 교육을 시킨 적이 있는데, 그래서 SE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약자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쓰려고 하면 요즘은 이제 많이 이제 SWE로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SE 복이 PMBOK도 있는 반면에 SE 복도 있습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링 바디 오브 날리지.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바디 오브 날리지도 있지 않습니까? SWE 이렇게 그런 걸 쇠북이라고 쇠북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하여간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이제 약자로 SE라는 걸 썼고, 우리가 이제 한글로는 시스템 공학, 또 어떤 방사청이나 그런 데서는 체계공이라는 말을 써요. 그 시스템을 체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시스템은 뭐 인코제라고 있는데, 인코제는 저기 국제 시스템 엔지니어링 협회입니다. 한국에서도 K코제가 있죠. 한국 시스템 엔지니어링 협회가 있고요. 또 한국 시스템 엔지니어링 학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코제가 굉장히 큰 조직이고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한 조직이고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조직이죠, 여기는. 그 인코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시스템 엔지니어링 정의는 시스템이 실현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 다학제적 접근 방법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다학제적이라는 것은 멀티 디스플리너리라는 이야기인데 여러 분야라는 거죠.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기구는 기구, 하드웨어 뭐 이렇게 여러 분야에 그런 쪽의 어떤 접근법을 인코제에서는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DoD는 이제 미국 반성이죠. DoD에서는 여러 가지 수명 과지 주기 관점에서 시스템이나 인력, 프로세서 간의 어떤 균형적인 솔루션을 개발한다. 여기서 키워드는 이제 밸런스죠. 이 균형적인 솔루션을 개발한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프로젝트 성공의 3요소가 일정 비용, 성능이지 않습니까? 품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각자가 세 개 요소가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자체가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사실상 균형 밸런스를 이룬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솔루션을 개발하고 검증하고 또 통합하고 하는, 여기서 여러 가지 여러 분야에 걸쳐서 어떤 접근하는 엔지니어링이다 DoD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그 네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하는데, 홀 라이프 사이클 페이지라는 게 전순기 단계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전순기 단계라는 것은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에 타당성 분석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운영 유지보수 폐기까지 라이프 사이클을 다 포함하는 거죠. 폐기 비용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전체 라이프 사이클 페이지를 이야기하고, 뭐니 해도 좀 효율성과 효과성과 효율성을 지향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탑다운 어널리시스, 바텀업 인테그레이션한 거죠.
그래서 최상위 어떤 이해관계자 요구사항부터 시스템 요구사항, 컴포넌트 요구사항, 그리고 그 하부에 어떤 설계, 제작해서 그것들이 다시 바텀업으로 인터그레이시 되는 이런 것들을 시스템 엔지니어에서는 지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일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과 매니지먼트의 키워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접근을 한번 해보면 왜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해야 되느냐? 근데 저기 보면은 그 어떤 자그맣게 보이시는 미술 더 아이디얼 미술 디자인 from the viewpoint라고 그러죠. 근데 그 다양한 그 전문가들의 뷰포인트로부터 진짜 이상적인 그 미사일이 개발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서 말한 것은 다양한 이해 전문가라는 이야기인데 그 이해 전문가가 다양한 전문가가 우리가 말한 그 다학제적인 거하고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미사일을 개발할 때는 저게 공격 전문가들은 저렇게 디자인을 한다는 거예요. 오래 날아요. 네, 저는 공격 전문가는 굉장히 공개 저항을 줄이고 하기 위해서 공격 전문가 저렇게 또 미사일을 디자인할 수 있고 또 유도 전공한 사람들은 뭔가 좀 저런 식으로 약간 그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하고 또 생산 관련된 전문가들은 뭔가 좀 빠른 생산 제작성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서 빨리 유지보수를 할 수 있고 하는 저런 측면에서 관점을 두고 개발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제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저런 행태로 자기의 어떤 제어 전문이니까 저런 쪽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이 추진체를 하는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뭔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뭔가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다양한 관점이란 거죠. 이 다양한 관점이란 것은 사실은 자기 관점에서 본다는 이야기죠. 근데 자기 관점에서 보는데 이걸 누군가가 다 좋은 점을 통합해서 하나의 이거보다 좋은 어떤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할 것이냐는 거죠. 그러면 저런 다양한 그 요구사항을 가지고 최적의 설계 조건을 찾아내는 것을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고 보면 그렇죠. 위에서 누군가가 봐줘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위에서 봐줘야 된다는 이야기고 어쩌면 뭐 위에서 봐주는 사람이 무슨 뭐 어떤 조직에서 뭐 부서장이나 될 수도 있고 우리 프로젝트처럼 PM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PM하고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하고 프로젝트 매니저하고는 약간 좀 이렇게 비슷한 면이 없잖아 있으면서도 롤이 좀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적용하지 않으면은 편협된 사고로 또 자기의 전문 영역에 기반해서 잘못된 좋은 기회에 의한 어떤 시스템이 개발에 제약 조건이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런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필요성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SE가 위에서 바라보는 SE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자료에서 안 듣지 않았지만은 시스템 엔지니어하고 디자인 엔지니어, 이게 기술자죠. 시스템 엔지니어하고 디자인 엔지니어가 시스템 엔지니어는 여기 있으면 디자인 엔지니어 밑에 있지 않습니까? 얘들이 디자인 엔지니어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디자인 엔지니어 위로 올라오니까 여기서 접목되는 부분이 있어요. 접목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그 부분에서 서로 디자인 엔지니어하고 또 시스템 엔지니어하고 만나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엔지니어도 어느정도 어떤 디자인 엔지니어의 어느 정도의 난리지를 가지고 있어야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대표님께서 링크를 하나 해주시는데 그때 갑자기 게스트분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두 오브 띵킹 웨이 오브 두인가 일하는 방법 그거에 대한 게스트가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에너지 넥스온의 이기철 그분인가? 다른 분이. 저기 박기철 분인가요? 네, 그분은 보고서 작성인가요? 뭔가 좀 이렇게 글을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또 구조화된. 그래서 그때 웨이 오브 두인가 이야기했는가? 그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엔지니어링 한마디로 웨이 오브 띵킹이라는 이야기를 왕왕해요. 웨이 오브 띵킹.
사고의 방법이다.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틀린 게 아니고 서로 다른 거다. 이런 이야기를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스템 엔지니어는 여러 가지의 청취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 바라봐줘야만이 나중에 최적의 솔루션을 개발한다는 이야기죠. 사실상 솔루션만 선정되면은 디자인 엔지니어가 그때부터 개발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솔루션까지를 얼마만큼 최적의 솔루션을 개발하느냐, 도출해내느냐, 그게 관건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상 독해야겠는데요, 시스템 엔지니어는. 굉장히 많은 그 경험이 많아야 되겠죠.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알아야 아까처럼 여러 사람 관점에서의 장점들을 취합할 거잖아요. 경험이 참 많아야 돼요. 이게 프로젝트 매니저도 경험이 많아야 되지만 시스템 엔지니어도 경험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은 부서장들도 경험이 많아요. 부서장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상 뭔가 디시전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경험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의사결정하면은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저는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저도 이제 어떤 사실상 이걸 SE를 설명하기가 참 딱히 손에 잘 안 잡히니까 설명하기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제 PICCM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PICCM 뭘까요? PICCM. SE는 뭘까요?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 SE는 프로세스다라는 이야기예요. SE는 뭔가 정의된 절차에서 체계적 일을 하려고 하면은 정의된 절차에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이제 프로세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PM박에도 지금 뭐 어떤 다 프로세스, 그 다 나와 있고, 뭐 CMMI든 또 시스템 엔지니어링 표준이든 다 프로세스를 이야기하고 있고, 조직에서는 이런 그런 글로벌 표준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회사의 표준 프로세스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 일대로 이것대로 일을 하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체계적으로 일을 한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제 약간 테일러링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일을 한다. 그래서 SE가 뭐냐? 그러면 체계적으로 일을 하는 방법인데 그게 한마디로 이제 프로세스를 디파인 해가지고 그것대로 해야 된다. 여기서 얘기한 프로세스는 관리 관점이 아니라 주로 개발 관점에? 뭐 개발 관점이든 관리 관점이든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SE 표준을 나중에 뒤 슬라이드에 많이 나오는데 어쩌면 거기 안에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영역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뭐지? SE 있고, 맞아요. 그 SE가 얘는 정체성이 뭐야? 그런 게 있어요. 그렇다고 PM박은 정체성이 명확해요. 엔지니어링 사이드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데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표준에서는 매니지먼트의 영역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얘는 정체성이 뭘까?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죠. 두 번째, I예요. SE는 뭘까? 인테그레이션입니다. 통합이란 거죠. 인테그레이션. 제가 이제 우리가 다양한 관점에서 구성품을 개발한 것을 나중에 통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통합을 해가지고 그걸 시험 평가를 통해서 그걸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수행됐는가 안 됐는가를 보는 게 이제 인테그레이션이라는 거죠. 그리고 SE는 C다. 이렇게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드린 커뮤니케이션이다. 이게 대형 프로젝트를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채널 수는 엄청 많아지는 거죠. 엄청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커뮤니케이션을 다 해야 된다는 거고 시스템 엔지니어든 프로젝트 매니저든 의사소통은 필수적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어떤 의사소통을 통해서 어떤 요구사항을 파악한다든지 또 이슈를 푼다든지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에 달려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기법이랑 그런 것들도 많이 활용되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죠. 그 다음에 SE는 또 C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협업이에요. 콜래보레이션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끼리 일을 하는데 서로 이게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협업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이 없으면 자기 영역에만 개발하고 바이바이 그런다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통합하는 데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기반이 된다. 그 마지막에 M은 매니지먼트라는 매니지먼트. 뭐니 해도 시스템 엔지니어링도 관리를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관리라는 게 있어요. SEM이라고 그러죠. SEM. 시스템 엔지니어링 매니지먼트라는 것을 시스템 엔지니어링 표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SE를 왜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SE를 왜 해야 되냐.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좀 SE인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하고 있는 일이 SE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SE를 하고 있는 거지만은 좀 제대로 적용을 하면 저런 효과가 나온답니다. 근데 지금 제대로 적용하지 않으면 저런 효과를 보기 어렵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SE를 적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패턴으로 사업을 프로젝트 수행하면은 크게 뭐 단계를 페이스를 개념 설계, 시스템 설계, 또 상세 설계, 개발, 제작, 통합, 시험 평가 이렇게 간다 하면 개념 설계나 이게 초기 단계에 에포트를 많이 투입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저도 옛날에 LG CNS 있을 때 소프트웨어 개발부터 들어갔지만은 바로 코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는 컴퓨터 가지고 노는 사람들 천재로 거의 머리 똑똑하네요. 바로 코딩 들어가고 요구사항 받으면 내 머릿속은 로직이 흘러갔다는 거죠. 네. 그게 실패의 요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초기에 이제 저런 시스템 설계나 세부 설계를 잘 해서 제작 통합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이게 제작 통합의 시간이 저렇게 50% 이상이 들어간다는 것은 나중에 딜레이 될 가능성도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SE를 적용하면 보시는 것 같이 한 25%의 기간과 비용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논리, 전체적으로 본다 하면. 여기 이제 보면 그 PM 방법론하고 약간 일맥상통하는 게 PM도 사실은 그 이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 봤을 때 플래닝 단계에서 많은 에포트를 투입하면 그 뒷단이 쉬워진다고 이제. 예, 맞습니다. 예. 그 보니까 그 PM 방에 보면은 굉장히 그렇죠. 그 인터랙션 그 사이클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죠? 롤링 웨이브 플래닝을 해야 되면 쭉 걸쳐져 있고. 그러고 보면 PM 방에서도 플래닝 프로세스 에리어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많습니다.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어느 때보다. 맞습니다. 반 이상이 플래닝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실무에서도 보면요. 여전히 플래닝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보면 고객이 뭐 요구하면 그때 막 움직이고 계획 제대로 안 세우고 있다가 뒤에 또 고객 요구사항 바뀌면 또 막 쫓아다니고 사실은 파이어파이팅 그 소방 활동에 주로 이제 치중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3년짜리 프로젝트를 우리가 이제 방산업체 무기체계 개발을 한 5년 그렇게 합니다. 라이프 사이클 굉장히 길죠. 그 뭐 3년, 5년짜리 프로젝트를 사업 초기 단계에 그 5년을 바라보면서 플래닝을 한다? 그것도 제대로 플래닝을 디테일하게 한다? 그건 어부석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한 1년 베이스로 플래닝을 하고 뒤에 남은 게 어떤 러프하게 플래닝을 가져갖고 또 한 해가 되면은 그건 또 디테일하게 플래닝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맞다는 이야기고 그게 어느 책에서 봤는데 플래닝에 대한 이야기를 골프 이야기를 하더군요. 우리가 골프, 아까 이제 우리 대표님 골프 좋아하신다고 그러는데, 골프의 홀을 공략하는 법이, 그래서 뭐 어떤, 파이브 홀에서 내가 몇 번 만에 홀에 넣을 것이냐. 그 이야기를 봤을 경우에, 맨 처음에 티업 할 때 바로 하기가 힘들어요. 일단 내가 첫 볼을 쳐가지고 티업을 해서 내가 어디에까지 골이 가는지에 따라서 다시 또 전략을 또 바꿔야 되고 세컨샷 하고 나서 또 바꿔야 되고 이런 것처럼 프로젝트도 1년 지나고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또 플래닝하고 또 지나면 플래닝하고 그때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래닝이 참 중요하면서도 사람이 좀 성급해지고 빨리 뭔가 요구하는 그 사람 요구사항이 빨리 급하게 사람들 달라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 LCC 개념을 방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그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측면에서 고려한다고 했는데도 보면 방산 쪽에서 보면 우리가 그 낭비 요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애초에 이제 첫 직장이 삼성항공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 이제 제가 삼성항공의 그 메인테너빌리티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탐색 개발 단계에 그 소위 말하는 유명 대학교에서 석박사 받고 나온 분들이 정부 그 지원으로 미국 가가지고 탐색 개발을 해서 만들어 온 자료들 그 꽤 방대한 자료인데요. 그게 탐색 개발 한 3년 4년 끝내고 가져왔는데 그게 실제로 비행기 개발하는 데는 거의 뭐 제대로 활용 안 되는 탐색 개발은 탐색 개발이고 그 실제 개발은 이건 모르겠고 풀스케일 개발할 땐 다시 그냥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방산 쪽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통합 관리하는 이 측면에 그게 벌써 뭐 한 20년 전 얘기니까 그때 조금 우리가 역량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사실상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SE를 오래전부터 적용하고 있고 그런 표준에 따라서 일했어요. 적어도 밀스 뒤에 나오는데 밀 스탠다드 국방 표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미국을 갖다 쓰는 거죠. 미국 거의 뭐 갖다 써서 하는데 오래전이 아니죠. 60년대
60년대부터 밀 스탠다드가 시스템 엔지니어링 표준이 나왔다는 거죠.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시스템 엔지니어링 효과를 이거는 좀 이렇게 또 수치로 이야기를 하는 데가 있어 인용을 했는데요. 저게 이제 그 표를 우리가 볼 때 프로젝트 퍼포먼스와 시스템 엔지니어링 캐파빌리티예요. 이게 프로젝트 성과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성과를 뭐 성공 여부라고 생각이 되고요. 성과와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역량이죠. 그 조직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역량을 낮은 SE 캐파빌리티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면 굉장히 그 하이어 프로젝트 퍼포먼스를 낼 확률은 지금 15%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39%가 프로젝트 퍼포먼스가 낮다는 이야기로 보이고요. 그 반대로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굉장히 SE 캐파빌리티를 높은 조직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결과는 프로젝트 퍼포먼스가 굉장히 높은 가능성을 나타낸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도 있겠지만은 이게 시스템 엔지니어링 캐파빌리티가 프로젝트 성공 여부와 관계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조금 이 차트가 재미있네요. 마더레이트하고 하이어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지. 예. 실제로 그 하이어 퍼포먼스 비율은 굉장히 높아지는데 네. 로어 퍼포먼스 비율도 오히려 높아졌네요. 2%가요. 근데 그거는 뭐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죠? 네. 이게 사실은 저 문제는 별반 어떤 캐파빌리티하고 저희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있나 봐요.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이제 저 위에 부분에 이제 모더레이트하고 저기 로어되어 있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뭔가 SE 캐파빌리티만 좀 확보하면은 언제든지 퍼포먼스가 날 확률은 확 좋아진다는 이야기죠. 예. 좀 재밌네요. 그게 이제 이거 오른쪽에 그 탑10 그 리전 프로젝트 페일 이거는 아시죠? 이거는 요 내용은 제가 거기서 따온 거예요. 이게 여기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어디죠? 그 저기 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서 그 따온 이야기인데 그게 10대 프로젝트 성공 요인이 렉 오브 유저 인발먼트라는 게 사용자의 고객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사용자의 참여 부족이라는 거죠. 사업 초기에 사용자들이 많이 참여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change requirement 또 어떤 inadequate spec 이건 이제 요구사항이에요. 스펙에 대한 부적절한 스펙들 그리고 비현실적인 어떤 프로젝트의 에스티메이션 쉽게 말하면 택도 안 되는 일정과 비용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 이제 죽는 거죠. 이제 죽음으로 가는 길이죠. 하지만 그때 프로젝트 PM은 나 못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려면 집에 가야 되는데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자기는 리스크로 등록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PM이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그런 것도 충분히 알고 있어야 그걸 헤쳐나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역량이 부족하면은 그것도 중요한 어떤 프로젝트 페일 그리고 뭐 어떤 스태프들의 경험 부족 그리고 어떤 기대 사항이 너무 그 어떤 적절치 않은 문제, 서브 컨트랙터의 문제, 그리고 아키텍처 디자인. 사실상 저는 아키텍처 디자인은 굉장히 테크니컬 부분들이 그렇게 많은 10위권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 보시면 한 1, 2, 3, 4, 2, 5위 안에 보면 대부분 매니지먼트의 쪽에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역시 뭐 사람이 일을 하는데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프로젝트의 매니지먼트 기술 관리를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밀 스탠다드 499B라는 우리가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엔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주 오래전에 나온 거죠. 밀 스탠다드 499B예요. 원래 밀 스탠다드 499부터 시작했어요. 499가 69년에 그게 나왔고요. 499A가 74년도에 나왔고요. 499B가 94년도에 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499B제는 세상에 릴리즈를 못하고 이제 저 상태에서 이제 끝난 거죠. 근데 저 내용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어떤 바이블로 엔진으로 우리가 어떤 참조를 많이 하고 있죠. 그게 보시면은 뭐 크게 어떤 익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저기에는 많은 사상과 어떤 컨셉이 들어가 있는데 프로세스 입력을 받아서 고객의 어떤 니즈나 목적을 요구사항을 받아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또 그거에서 기능 분석과 할당을 하고 여기서 할당이란 것은 요구사항을 하위 구성품에 할당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구성품에 할당하고 그리고 설계를 하고 통합을 해서 각 단계마다 룹을 통해서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94년에 나왔다는 B 버전이 현재 최신 버전인 건가요? 이제 이게 이제 사실상은 밀스탠드 499는 이제는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그럼 핸드북으로 바뀐 건가요? 예, 그냥 499B로 아주 옛날에 있는 대로 남아 있고요. 지금은 그게 자꾸 발전돼 가지고 ISO 15288. 예, 이제 국제 표준화가 된 거죠. 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모르는데 밀스탠다드가 미 국방장관 페리 국방장관이 있을 당시에 밀스탠다드를 하지 않고 NC 632로 바꿨다가 유로피안 표준으로 바꿨다가 이건 이제 ISO 표준으로 지금 바뀐 거예요. 지금은 ISO 15288이라는 게 국제 표준화되면서 엔지니어링 표준이에요. 그럼에도 저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하고 있고 저기 보시면 오른쪽에 동글뱅이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시스템 통제 및 균형이 저기에 트레이드오프 어널리시스하고 효과도 분석, 리스크 관리, 형상 관리, 인터페이스 관리, 뭐 기술 자료 관리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좀 엔진 같은 역할하고 여기서 굉장히 많은 굉장히 함축적인 건데 이것이 발전돼서 ISO 15288이라는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 표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이제 책이 저게 시스템 엔지니어링 핸드북에 SE 핸드북 인코스에서 나왔죠. 2015년 판인데요. 최근 판이라고 볼 수 있겠고. 당연히 이제 그 ISO 15288이 지금도 2015년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 전체 시스템 라이프 사이클을 다 이야기를 한 거죠. 크게 보면 이제 뭐 어그리먼트 프로세스, 이게 우리가 계약과 공급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가나이제이셔널 프로젝트 이네이블링 프로세스는 조직 차원에서 표준 프로세스를 만들고 품질 보정 받수고 저기 보면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라도 있죠. 인프라스트럭처 매니지먼트 프로세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프로세서, 휴먼 리소스도 나와 있고요. 퀄리티 매니지먼트, 날리지 매니지먼트 이런 것이죠. 사실 이런 비안박에서는 또 하나의 프로세스 영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게 테크니컬 매니지먼트 프로세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테크니컬 매니지먼트 프로세서는 오른쪽에 있는 테크니컬 프로세서를 관리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들어오면 비즈니스나 어떤 미션 어널리시스부터 시작해서 스테이크홀더 니즈를 분석하고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을 정의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스템 리ኳ이먼트를 도출하고요. 이거 가지고 아키텍처 데피니션을 하고 디자인, 상세 설계를 하고 시스템 어널리시스 분석하고 구현하고 검증 확인하고 통합하고 이런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오퍼레이션이나 메인터넌스 프로포잘 이게 폐기죠. 폐기까지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가고 가운데가 이제 매니지먼트예요. 프로젝트 플래닝 프로세서, 프로젝트 어세스먼트 앤 컨트롤 프로세서 이게 이제 평가, 프로젝트 진행 평가. 어쩌면은 PM 프로젝트 우리가 관리해서 프로젝트 모니터링 쪽에 가깝다고 보이죠.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형상 관리, 정보 관리. 또 측정 매니지먼트 프로세서, 퀄리티 어슈런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방대하죠. 기억으로는 2015년 이전 버전도 봤는데 그 버전이 바뀌면서 가운데 테크니컬 매니지먼트 프로세스가 그 전에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프로세스로 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2015로 바뀌면서 이름을 테크니컬 매니지먼트로 바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게 테크니컬 프로세스에 비즈니스 저 위에 단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비즈니스와 미션 어널리시스 부분이 빠졌어요. 스테이크홀더 어널리시스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가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어디부터 시작되어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우리가 만들 때 그 이전 단계부터 소요 분석부터 시작한다고 봐야 되겠죠. 포트폴리오 관리 처음부터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15288이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 SE의 프로세스를 다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서도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시스템 엔지니어하고 도대체 PM하고 관계가 어떨 것인가, SE 표준하고 CMMI하고는 또 어떤 관계냐. 역시 그 서로 남남은 아니더라는 생각이 들고 서로 많이 중복되더라고요. 어떻게 표현했느냐, 얼마큼 뎁스 있게 내려갔느냐 그 차이지. 자기들이 지향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거의 커버리지가 커먼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많이 보였어요. 그럼 이제 우리 SE PM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시스템 엔지니어링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인테그레이션이라는 타이틀을 뽑았는데요. 이것도 사실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책에 보면은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했던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게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린시플이라는 프랙티스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이 프로젝트 모니터링 앤 컨트롤이라는 이야기를 쓰고요. 왼쪽을 시스템 엔진이라 쓰고 이것을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다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어떤 범위 정의나 스콥 매니지먼트라든지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든지 그런 이제 고객과의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사이드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프로젝트 모니터링 컨트롤 사이드나 그게 공통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그러면서도 각자 해야 할 부분이 SE 쪽은 SE 나름대로 어떤 시스템 아키텍처 개념 설계하고 기능 할당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프로젝트 컨트롤, 모니터링 컨트롤은 일단 인력 관리라든지 시설 관리라든지 계약 관리라든지 또 플래닝이죠. 사업 기획이란 건 사실상 사업 기획보다도 사업 계획이 맞는데 기획은 좀 이렇게 플래닝이라는 이야기고 우리는 계획은 플랜이라는 말을 쓰기는 썼다만 하여간 사업 계획하고 이런 쪽이 좀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떨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고 제가 이게 저희 회사를 이게 만들면서 이름을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이걸 보고 이름을 그때 지으신 예, 그래서 제 회사의 로고도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로고를 이렇게 자꾸 좀 이렇게 조정을 한 거예요. 예, 색깔을 이게 좀 약간 변형을 시켜가지고 저 두 가지의 어떤 원을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SE와 PM의 어떤 콜래보레이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저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다. 이거 따로따로 떨어져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예, 그런 이야기를 좀 보입니다. 이게 이제 그 SE하고 PM의 인테그레이션이라는 것은 PMI와 인코저에서 쟤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PMI, 인코저, MIT에서 PM SE 인테그레이션 북을 만들자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예, 제가 이제 MIT 콘소시엄 이게 내용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2015년 5월 달에 저걸 하자라는 거잖아요. 엑셀런스 프로그램 엑셀런스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걸로 시작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오른쪽에 쭉 보면은 프로그램 이게 저기서 PM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매니지먼트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하여간 우리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하고 프로그램 매니지먼트는 좀 약간 그 뷰가 다르지만 그냥 편하게 우리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하고 시스템 엔지니어링 인테그레이션 리서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자기들이 PMSE 인테그레이션 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SEPM이라고 나는 이제 보통 쓰고 SE가 강하니까 PMSE라면 이제 발음이 좀 안 돼가지고 SE를 앞에 뺀거거든요. 예, SEPM. PMI가 또 왼쪽에 와 있고. 그래서 여기는 PMSE로 간 거고요. 이게 시도가 쟤들이 왜 저런 시도를 했을까요, 그죠? 굉장히 그 어떤 PMI에서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주창하고 인코전 시스템 엔지니어를 주창하는데 이들 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굉장히 접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솔루션이라든지 뭔가 가이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시작했었어요. 근데 얘들이 이제 2015년 가을에 이제 북을 낸다고 했는데 좀 늦어가지고 2016년에 전 중순에 나온 것 같아요. 나왔어요? 예, 네, 나왔어요. 그 책이 저거예요. Integrating Program Management and System Engineering. 저 책은 한번 봐야겠네요. 네, 와일드에서 나왔구나. 예, 저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파트 1부터 파트 2, 파트 3 저렇게 구분 좀 되어 있고요. 저게 저도 아직 책을 사실은 못 사봤어요. 예, 못 사봤고 제가 그 서점에 문의해 보니까 뭐 두세 달 걸린다 하더라고 지금 오는데. 네? 요즘에 아마존 거의 뭐 일주일만에도 오고 저걸로 와요. 그 UPS로. 그렇군요. 저는 뭐 일반 우리나라 뭐 전통적인 그 어떤 교보문고라든지 그런 데 그냥 아마존에 다이렉트로 주문하시면 돼요. 요즘은 또 킨들로 아마 전자책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자책은 바로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전자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이 그 원서 책으로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런 파트로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크게 보면 서치 인테그레이션 솔루션이 뭐냐 하면은 저쪽에 이제 파트 1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링과 프로그램 매니지먼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것 같고요. 파트 2에서는 이제 그런 효과적으로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어떤 그런 어떻게 개발부터 빌딩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 마지막에 디벨로핑 인테그레이션 그 어떤 컴피턴시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프로젝트가 아니라 프로그램 관점에서 통합하는 게 더 맞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시스템도 다양한 분야가 이제 통합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랬잖아요. 프로젝트는
그 시스템의 다양한 분야 하나의 프로젝트일 수가 있고 네. 그걸 상위 관점에서 통합하는 것은 결국 프로그램 관점이니까 네. 예, 그 규모나 이제 하는 활동을 봤을 때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프로그램 관리가 네. 맞다. 용어 측면에서도 사실은 프로그램하고 시스템하고 해야 이게 레벨이 맞아지는 거죠. PGMP 자격증. 네네. 예, 프로그램 전문가. 예. 역시 뭔가가 보는 분은 책을 안 봐도 그냥 책을 천리를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럴 리는 없고요. 예. 그래서 저 책은 한 번 쭉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굉장히 페이지 양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연구하면서 한 내용이고 뭐 컨설팅 솔루션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가 현재 이제 SEPM 프로세스 아키텍처를 제가 이렇게 좀 디자인을 해봤어요. 예. 그래서 이 디자인한 것은 CMMI에 대한 내용과 PM박에 있는 내용하고 우리 좀 전에 본 ISO 15288이라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그 표준을 하고 이렇게 커버리지를 세세껏 다는 못하지만은 그 커버리지를 어느 정도 파악하는 그 확보하는 측면에서 저렇게 각각의 우리가 시스템을 개발하면은 크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하고 제품 개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상호관계가 있고 어느 시점에 어떤 데이터가 이루어져서 가야 되는지 그게 보면 이제 프로젝트 계획 수립이라든지 리스크 이슈 관리라든지 그 센터에는 의시 이제 프로젝트 진행 관리 모니터링 통제가 일어나야 되고 필요하면 의사 결정도 해야 되고 또 데이터 측정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프로젝트 관리에 활용돼야 되고 기술 변경에 따른 여러 가지 형상 관리도 데이터가 넘어와야 되고 그리고 제품 개발 사이드에서는 뭐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정의부터 시스템 요구 분석 쭉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제 시험 평가인데 저게 그 시험 평가라는 이야기는 사실상 국방 쪽에 무기 체계에서는 시험 평가라 많이 써요. 시험 평가는 크게 DT하고 OT라는 이야기를 쓰거든요. DT, 그 Development Testing, OT, Operational Testing, 그 운영 시험 평가죠. 그래서 어쩌면은 무기 체계가 만들어지고 나면 OT가 제일 마지막 시험이라고 봐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수요군이 직접 시험을 하는 거죠. 그 우리 쉽게 말하면 뭐 유저 액셉턴스 테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저게 이제 저 앞에 있는 뭐 SRR, SFR, 저게 이제 마일스톤 리뷰인데요. 우리가 뭐 민수에서는 단계말 검토 회의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SRR은 시스템 리퀘어먼트 리뷰, SFR은 시스템 펑셔널 리뷰, PDR은 이제 프리리미니 디자인 리뷰, CDR은 크리티컬 디자인 리뷰 상세 설계, TRR은 아시겠지만 테스트 레디니스 리뷰. 이제 형상 감사라고 하는 펑셔널 컨피그레이션 오디트과 피지컬 컨피그레이션 오디트를 통해서 제품을 완전성을 검증한다는 이야기죠. 보니까 디자인 리뷰라는 말이 그러니까 진짜 설계도를 검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프로젝트 하는 것처럼 마일스톤 개념이더라고요. 예스, 예, 그렇습니다. 예, 마일스톤 리뷰. 그래서 디자인하면 우리가 설계라고 생각하는 설계 검토인 줄 알았는데 이쪽에 쓰는 디자인 리뷰는 설계 검토가 아니라 하나의 그 저런 페이스가 제대로 됐는지 검토하는 포인트. 설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검토한다고 보는 거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다 모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전체 저 검토회의가 끝났다 그러면은 약간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는 어쩌면 이제 게이트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 뭐 CMMI는 뭐 익히 뭐 다 아시겠지만은 저런 뭐 레벨 2와 레벨 2부터 레벨 3, 4, 5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왜 모르냐면 이게 그 조직의 SEPM 역량 평가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의 엔지니어링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과연 그 조직에서 얼마만큼 역량이 있는가를 객관적인 측면에서 잣대를 주는 것이 지금 CMMI 모델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서는 OPM3?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아무래도 이제 이게 CMMI 모델을 통해서 그 조직의 어떤 역량평가 또 무기체계 방위사업청 국방산업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은 제안 평가할 때 평가 어떤 항목으로 들어가기도 해요. 조직의 능력 평가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는 이제 우리가 그 시스템 엔지니어링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프로세스를 조직에서 제대로 잘 적용을 해야 되잖아. 아무리 그 모델이 좋은들 뭐 하겠습니까? 그걸 얼마큼의 자기 프로젝트에 또는 자기 조직의 특성에 맞도록 잘 적용하느냐가 관점인데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재화라는 이야기를 써요. 그래서 SEPM 프로세스가 이게 그 제대로 또 올바르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뭔가 회사 차원에서 프로세스나 인력, 도구 이런 환경들이 제대로 구비된 상태에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내용은 CMY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지만은 저런 뭐 프로세스가 정립돼야 되고 그 프로세스를 운용하는 스킬 받은, 그러니까 스킬 있는 교육받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들은 좀 뭔가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툴앤 이큐먼트, 게 메소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사실상은 또 나사의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레임워크를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위에 이제 커먼 테크니컬 프로세스라고 그러죠. 네. 디자인, 구현 또 테크니컬 매니지먼트에 대한 이런 프로세스가 정의가 돼야 되고, 워크포스라는 게 스킬이 있어야 되고, 컴피턴시, 팀워크 있어야 되고, 또 참 서양 사람 같답게 에틱이라는 이야기도 하게 되고, 트레이닝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툴앤 메서드 쪽에서는 아시겠지만 터미널로지라든지 또 이런 시스템 다큐멘테이션의 어떤 표준이라든지 라이프 사이클 어떤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깃받이 돼야만이 정력고 캐파빌리티를 확보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어떤 컨설팅을 이제 여러 업체를 다니면서 보면 네. 우리가 CMMI를 한다, 그 사람은 대부분 한다 그러면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심사를 하면 네. 프로젝트를 가지고 심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A라는 회사에 우리가 뭐 CMMI를 심사를 한다. 그러면 그 조직이 CMMI 레벨 3니, 레벨 4니, 레벨 5니 이렇게 평가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직의 프로젝트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못하니까 샘플링 한다는 거죠. 샘플링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조직은 한 3개, 5개까지도 심사를 하기도 하고요. 좀 작은 조직은 2개에서 3개 정도 심사를 해서 샘플링해서 그 프로젝트를 보고 이 회사가 이렇다라고 조직에 부여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 그 프로젝트에서 한계점이 굉장히 많아요. 제약 조건들이. 근데 프로젝트에서 그렇게 이행을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역시 그 회사 차원에서 뭔가 서포트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프로젝트에 푸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전에 앞 페이지에 좀 보면 CMMI의 모델을 보면 보신 바 같이 대부분의 그 레벨 2나 레벨 3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엔지니어링, 서포트, 저 다 누가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다 프로젝트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조직 차원에서 하는 거는 좀 이제 오른쪽에 있는 O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 프로젝트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트에서는 저런 프로세스를 제대로 수행하고 산출물을 남기고 하기에는 굉장히 버거워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조직에서 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로세스나 피플이나 이런 툴 관점에서 제대로 성숙도가 확보되지 않으면 프로젝트 사이드에서는 하기가 요연하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업체에 가보면 레벨 3를 인정받은 조직에 가자면은 그 프로젝트를 열심히 했다가 3년 후에 가서 다시 보면요. 다시 원래대로 가 있어요. 내재가 안 된 상태예요. 다시 또 샘플링하고 또 심사를 해요. 그리고 또 그 프로젝트는 그래갖고 심사를 그 요건에 부합하니까 우리가 심사 어떤 레벨 3에 어치브먼트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성숙도가 올라가질 못하네. 예, 올라가지 못할 분들은 이게 전체 프로젝트 확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서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발전될 수 있는 정도의 성숙도를 가지려면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을 빌리자면 한 4 정도는 되어 있는 조직이라야 그게 이제 스스로 동력을 가지고 이렇게 성숙도 올라가는 거지. 그전에는 그냥 두면 계속 그냥 그 제자리 머문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연구하고 지금 주창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PPT 관점에 조직에 머추리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안 보겠다. 프로젝트를 우선 보지 마라. 조직 차원에서 프로세스의 머추리티가 너네들 얼만큼 될 것이며 피플의 머추리티가 얼만큼 되고 툴 관점의 머추리티가 얼마 되고 각각의 머추리티를 보자. 그래서 프로세스의 머추리티는 레벨 3냐, 레벨 4냐, 레벨 5냐, 피플의 머추리티는 얼만큼 되고 툴의 머추리티가 얼마나 되냐, 이게 확보돼야만이 그때서야 프로젝트의 어떤 내재화, 프로세스 내재화가 제대로 가능한 거지. 사상 누각이 위에 게 안 되는데 어떻게 저게 프로젝트에서 되겠냐. 그래서 프로젝트에 대한 SEPM 프로세스가 내재화가 잘 안 되는 요인들은 저 상위 단계에 있어요. 저게 확보가 안 돼서 그렇다는 거죠.
어쩌면 프로세스 시간이 8시 반까지라 좀 그렇군요. 이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라는 이야기고 피플이라는 툴 관점 저런 점에서 조직 차원에서 머추리티가 먼저 성숙도가 형성돼야만이 프로젝트에서 내재화가 성숙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어떤 당연히 시간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래서 이제 SE와 PM의 연봉을 좀 이렇게 생각했어요. 연봉이 좀 세요. 되게 세요. 이제 향후 10년간 미국 유망직업 꼽으라면은 누구냐 그럼 시스템 엔지니어라고 저게 코리아 데일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시스템 엔지니어가 각광받고 있는 산업 분야라는 이야기죠. 직업 분야라는 거죠. 그만큼 SE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미국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연봉도 뭐 그렇게 어떤 굉장히 높은 연봉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또 프로젝트 매니저도 굉장히 작은 연봉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이제 PMI에 대해서 쭉 PMI에서 나온 정보로 지금 캡처를 했는데, 맞습니까 이게? 5년에서 10년의 PMP가 약 12만 달러 정도 되고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12만 달러 됩니다. 예, 이거는 뭐 한 미국이나 영국쯤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쟤는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연봉을 왜 이렇게 맞아?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 PM이래. 이런 이야기를 하듭니다. 그만큼 PM이 어떤 또 SE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내용하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역할이랄까요? 어디에서 업무에 대한 중첩되는 문제, 그런 문제를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글쎄요, 뭐 아직까지도 제가 뭐 SE를 아직 뭐 많이 좀 배워야 되고, 필드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SE에 대해서 적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난리질이 있는 사람도 강호의 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 사람들이 뭐 비단 SE라는 이름을 안 하더라도 굉장히 어떤 시스템 엔지니어링적으로 접근하는 이야기가 많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저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우리 사회 전반이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됐으면 좋겠어요. 시스템이란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체계적으로 작동됐으면 좋겠다. 이게 뭐 어떤 IT 시스템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도 이렇게 좀 이렇게 시스템이 동작이 허물어져 버리니까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생기고 뭐 세월의 참사라든지 또 뭐 일종의 뭐 우리나라가 아주 이게 나라냐 이런 말 나오고 그런 것들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든지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공부하는 사람하고 또 이렇게 전파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한 것은 뭔가 좀 체계적으로 일하면은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질 거다라고 좋은 제품이 나올 거다라고 확신하여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예. 굉장히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저희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좀 생략을 하고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 컨트롤 잘 못했네요. 아닙니다. 오늘 굉장히 그 좋은 내용 저희 방송에 나와서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 사회가 좀 많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자, 저희 방송 이제 나는 PM이다 시즌 2는 오늘 방송이 제가 마지막이거든요. 이제 새로 기획을 해서 시즌 3로 다시 이제 재오픈할 예정입니다. 오늘 시즌 2의 마지막 방송에 마지막 게스트로 나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나는 PM이다 시즌 2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시즌 3에서 다시 조만간 뵙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